이번 사례는 시부모님 생신에 너무 성의 없이 임했던 며느리 때문에 할머니가 화가 나신 사례예요. 요즘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현명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개방적이신지 이렇게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뭐 딸이나 사위나 사는 모습 중에 조금 우리 세대 때랑 다르다,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그거 잔소리 잘 안 하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랑은 뭐 다르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참다 뭐가 좀 이렇게 심하게 겹쳤을 때, 그때는 이제 한 번씩 이 게이지가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사례의 할머니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잘 지내세요. 그냥 뭐랄까 평범하게. 이제 슬하에는 2남 1녀를 두셨고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집 뒤에 텃밭도 있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굉장히 모범생이었대요. 잘하면서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도 큰 회사에서 바로 채용이 돼서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할머니 보시기에는 며느리는 낭비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살고 있기도 해서 가끔씩 이제 아들네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며느리 그 쪽에 뭐가 많이 있냐면 시계가 얼마나 많은지 10개도 넘는 시계가 그것도 가지런히 쫙 진열이 돼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 보시기에 시계뿐이 아니라 선생님 그렇게 쫙 진열된 게 많아요. 저는 그냥 뭐 보통 사람은 하나씩 갖고 있을 만한 것도 우리 며느리는 막 10여 개씩 있어요. 향수도 쫙 이 진열이 딱 이게 장식장에 돼 있는데 저는 선생님 백화점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향수, 시계 뭐든지 이렇게 되게 많은 게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은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면 며느리는 이렇게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호강은 딴 사람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랬대요. 마음 먹기로. 우리 세대랑 다르니까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결혼했으니까 내가 그거 뭐 가타부타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접고 이제 늘 오셨죠. 오셨는데 문제가 생긴 건 얼마 전에 할아버님이 생신이었대요. 생신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안 드시고 집에서 차려 드시기로 했대요. 그럼 원래는 대부분 집에서 그냥 뭐 좀 고기도 볶고 해서 먹자 그러면 일찍들 오잖아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 며느리는 상 다 차려졌는데 온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이제 딱 이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왜 꼬마 애들이 막 먼저 뛰어들어오잖아요. 뛰어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머니가 그냥 흘려하는 말로 그랬더니 애들이 손주들이 그러더래요. 백화점 갔다 오느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에는 아이고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백화점 가서 선물 사오느라고 늦었구나 해서 이제 늦게 온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잊으려고 했는데 식사를 이제 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는데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아이들 손주들이 막 뛰어들어왔잖아요. 걔네들 수입 제품 옷을 사러 갔던 거였고요. 애들이 입고 들어올 때 이미 수입 제품 옷에 신발까지 세트로 그렇게 쫙 새 걸로 새 옷에 새 신발로 하고 왔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 생일 선물로 준 거는 중고등학생들이 입는 1, 2만 원짜리 티셔츠래요. 중고등학생들이 입는 티셔츠도 뭐 비싼 것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딱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그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에는 집 앞에 매장에서 그냥 오다 산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딱. 근데 할머니 딱 보니까 너무 싸 보이고 애들 입는 옷이고 막 이렇게 겉옷도 아니고 그냥 티.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할아버지가 도저히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 애들 입는 옷이니까 그래 뭐 돈 더 주든 뭐 하든 가서 할아버지한테 더 어울리는 옷이 있으면 바꾸라고 갔더니 진짜 만 얼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할머니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뭘 못 해줬나?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생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자녀들은 미리 와서 음식도 만들고 잡채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큰 며느리가
시간 맞춰서 다 맞춰서도 아니래요. 차린 후에 왔으니까 늦었죠. 늦었는데 게다가 그냥 정말 뭐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이번에는 이만해서 시간이 없어서 선물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얼른 오다가 집 앞에서 이거 사갖고 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온 터잖아요. 시아버지 생신인데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오는데 그거는 아버지 거는 상관없이 애들 입힐 거 쇼핑하고 그리고 아버지 거는 오다가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나 사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게 참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더래요. 근데 그건 누가 그 상황이 돼도 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며느리 편에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해도 조금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부글부글 화가 났어요. 내 할머니가 저 이 화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될지 모르겠고 선생님 며칠까지 아니 조금 있으면 며느리 생일이에요. 나 며느리 생일에 뭐 전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신 이유는 뭐냐면 상담할 때 며느리 생일을 언급하셨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신 상태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할머니의 하소연이 시작이 됐고요. 요번 건이 아니라 그동안 할머니가 참아왔던 누르고 며느리한테 표현 안 했던 불만들을 저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하시는데 며느리가 원래도 수입품을 그렇게 즐겨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주는 옷을 애들을 안 입히고 수입품만 늘 사서 입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에도 아들의 카드로 가전제품을 사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혼수를 해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교제 중인 남자친구, 애인이죠. 애인의 카드로 혼수를 해오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렴하게 웬만한 걸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비싼 거를 많이 사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가 아까 과소비가 있고 낭비벽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동안에 이제 뭐 내가 애 옷을 사줘도 한 번도 입혀오는 걸 못 보니까 몇 번 하시다가 그것도 말고 그리고 딸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속상할 때가 있으면 딸한테 그걸 하소연하잖아요. 저기 큰 애가 이랬다 얘기를 하면 엄마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중재 역할을 많이 했었던가 봐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뭐 시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 집은 그게 아니라 시누이가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시누이도 남동생이나 이 사람들한테 절대 뭐 싫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참아왔는데 이번에 폭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에 대해서 지지를 해드렸고 그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여자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는 눈도 별로 없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선도 보고 해서 교제가 진행되니까 그냥 내가 얘기를 하는 걸 다 그냥 받아들이는 이렇게 순둥이 모범생처럼 결혼할 때도 순둥이 모범생처럼 그냥 결혼을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나는 한 번 겪은 일이지만 선생님 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은 계속 속 썩으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의논해야 될 거는 며느리 생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이거 정말 화난 대로 하자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그랬어요. 일단 선물이라는 거는요. 마음을 담는 거지 물건을 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많이 속상하신 거는 저래도 100번 속상하고 저한테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마침 또 며느리 생일이 얼마 후에 있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는 좀 교육 차원에서 좀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으로 며느리 생일 선물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 진짜 마음이 담긴 선물뿐 아니라 마음이 다 담긴 편지도 하나, 엽서라든가 카드도 하나 써서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할머님이 맛있는 식사도 밖에 불러내서 한번 대접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느낄 때 너무 융숭한 대접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질 만큼 할머니가 크게 한번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며느리가 선물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어야지 선물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더 잘하게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며느리가 그 다음에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할머니는 참 잘하셨으니까 따끔하게 얘기 한마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님이 선물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실 것 같고요. 그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또 작은 며느리도 있으니까 생일날은 어떤 식당 예약해 놓으시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불러서 할머니가 선물도 애들 말로 쏘시고 식사도 할머니가 대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작은 며느리는 와서 그럴 거예요. 어머, 너무 예뻐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큰 며느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 들고 할머니 그 일 있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서 풀겠어요. 집 뒤에 텃밭이 있대요. 텃밭 가서 할아버지랑 야채 갖고 왔죠, 네, 막 세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속상한 일 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있으니까 얼마나 좀 나아요. 같이 투덜투덜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좀 못한다면, 아들이라도 조금 살갑게 해주면 좋은데 할머니 얘기 아까 들으셨죠? 아들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어릴 땐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씀으로는 눈치코치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좀 그러면 우리가 표정이 굳고 그랬으면 자기가 조금 그 다음에도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아들 못해요. 못하는 애예요. 그냥 왜 고음과 여우과 하면 우리 아들은 그냥 고음과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들이 좀 듬직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억지로라도 저희가 위안을 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이 사례에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막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드리기보다 할머니의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이 안 좋았던 감정들, 이거를 저희한테 다 쏟아내실 수 있도록 그거 들어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 쌓여 있으면요, 이거는 언제고 터져요. 터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예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딱 터져버리면 반응이 어떠냐면 어머 엄마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를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는 이 감정의 박스가 비워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부터는 좋은 걸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사례 할머니가 생일 파티 때 이거 너무 서운하셨다 해서 상담하신 사례인데 실제로 상담 받아보면 자녀들에게 서운한 사례 상담하신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서운했던 얘기를 저희 상담센터에다가 다 털어놓으시는 이유는요. 자녀들한테 그거 얘기 잘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자녀들 배려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어른들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 사례에서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속상했다고 며느리한테 따따붙다 얘기하시면 할머니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내 아들한테 가겠죠. 그럼 걔네가 사내 못 사내 하면 나 그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참는 게 나아요. 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새 참 많이 인내하십니다. 젊은 분들이 선생님 우리도 며느리인데 우리도 많이 참아요 하시는데 물론 참죠. 서로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참아요. 왜냐하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모두. 이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참 성숙되어 있어요.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사위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예전보단 좀 있어요. 예의도 좀 있고 좀 갖추어 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참는 인내의 수위가 좀 높아요. 그러다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강도가 한 번씩 오면 그때 상담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상담센터 이용하시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퍼부어 오셔서 괜히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상담이라는 걸음망을 한번 거치시면 자녀들에게 말을 아예 하지 말고 사세요가 아니라 걸음망 한번 거치신 다음에 할 말, 안 할 말을 좀 판단을 하셔서 그 다음번에 얘기를 하면 말씀이 조금은 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하고 실제 상담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른된 모습으로 한 번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친구와 매해 생일날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저는 열심히 생일 선물을 매해 챙겨주는데 친구는 가끔 이제 건너가는 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 선물을 준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선물해 준 것보다 너무 좀 못 미치는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해서 제가 좀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물을 매해 생일 때마다 주고받는 친구라고 하면 참 친한 친구거든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생일 선물을 하게는 되는데 매번 그게 이렇게 루틴하게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여도 내가 준 거에 비해서 너무 이게 못 돌아오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 선물이라는 거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 돼서 늘 하는 선물들 있죠? 그거는 하다 보면 마음이 식었다기보다 레파토리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선물을 뭘 해주면 좋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선물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줬었고 이제 웬만한 건 다 준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선물 고민에 이 아이템이 떨어지니까 아예 조금 그냥 대충 한다든가 아니면 어쩌다가 그 고민하다가 또 그런 거 있죠. 왜 이틀 전까지는 꼭 생각했는데 딱 그날 지나고 기억나는 거 깜빡하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번 어떤 정기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선생님처럼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 매번 화장품도 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다 했을 테니까 우리 SNS로 케이크 선물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케이크 같은 거 친구분이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늘 우리 이제 앞으로 생일 때 뭐 화장품 할까 뭐 옷 할까 신발 할까 계속 고민하지 말고 요 정도로 그냥 축하해 주는 게 우리 목표니까 SNS로 케이크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어때 하면서 생일 때마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식당 예약해서 식사 한번 하기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밥만 한 끼 같이 먹어도 우리 우정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법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친한 친구 늘 생일 챙겨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서로 바쁘니까 평소에 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통화나 SNS 연락은 자주 하는데요. 어떤 해에는 진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한 번도 못 만난 채로 그 다음 생일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집도 멀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친구하고 의논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있었어서 SNS로 케이크 주고 받는 걸로. 그 다음에 따로 선물을 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프리하게 하고. 내 거 하나 사면서 같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생일이기 때문에 선물해야 되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생일 선물을 이렇게 친구 간에 매번 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진짜로 현금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필요한 거 사라고. 그러니까 금액을 아예 친구 간에 약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끼리는 현금으로 뭐 10,000원을 하겠어요? 20,000원을 하겠어요?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선생님도 우리 나이 더 많이 나중에 드시면 또 친구분하고 의논해서 우리도
현금으로 선물하기로 할까? 뭐 예를 들면 많이 친한 친구면 5만 원이 됐든 뭐 금액 10만 원이 됐든 금액을 정해 놓으면 아, 생일 선물에는 내 친구가 이만큼을 줬어. 그러면 난 이걸로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를 산 다음에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올해는 너가 나 이거 사준 거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친구분하고 같이 가서 고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저는 우정을 쌓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물은 간소하게 그러나 그 외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래요. 우리 등산을 다녀봐도 어느 그 지점에 가면 이 길인가 싶은 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은 넓은데 이 길은 좁은데 사람들이 일로 가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길은 계속 다니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없던 길도 계속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분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 자주 뭐 SNS라든가 전화 통화라든가 교류를 좀 더 자주 하시면 훨씬 더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사례에서는 제가 서운하신 할머니 달래드리느라고 할머니의 화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고요. 할머니의 상담을 통해서 아,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이만큼 개방적이시구나. 아까 보세요. 시계가 몇 개, 10개가 넘고 향수가 쫙 진열이 돼 있어도 거기서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물론 뭐라고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참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슬기롭게 가족 간의 갈등 있을 때는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편 사례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사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